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첫 수업을 나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내지는 누구에게든 해당됩니다, 사실. 영어를 좀 잘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또한 문법적인 베이스가 약한 분들도 계시고, 내지는 아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문법만을 해왔던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께 적용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품사와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내지는 저희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작정 외워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케이스엔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납득하지 못하면은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납득을 시키기 위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품사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영상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게 좋겠다 라는 설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에는 육하원칙이 필요하겠죠. 무엇을 해당하는 것은 품사와 요소가 되겠습니다. 품사와 요소. 이거는 당연히 정해진 거니까 간단한데 왜가 중요하죠. 왜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 거예요. 이걸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누구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죠. 자, 여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줬던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거 가져와 봐라. 아니 그거 말고 거기 있네. 딱 보이는데 어디서 찾는 거냐 대체. 그래. 아니 그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단서를 주질 않아요. 그거라고 하면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겐 이름이 필요한 거죠. 수업을 듣는 여자분들은 아마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대에 있는 선블럭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내지는 아이한테. 내지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지는 픽스 파우더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저도 이걸 몰라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화장할 때 물어봤어요. 화장할 때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3개만 대답을 해달라 했더니 선블럭과 메이크업 베이스, 픽스 파우더를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남편이 가져오길 원하는 게 선블락이라면은 이 선블락이라는 이름으로 머릿속에 형태가 그려진다면은 선블락 가져와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가져오겠죠. 간단하죠. 메이크업 베이스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하면 가져오겠죠. 간단하죠. 픽스 파우더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하면 가져오겠죠.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말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가져와 달라고 말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있을까요? 있다면 만약에. 근데 그때마다 많이 불편하겠죠. 다른 걸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거를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품사와 요소, 품사는 8개, 팔품사가 있고 요소에는 5개, 5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 3가지가 아닌 여기에다가 플러스 몇 가지죠 이제? 셋을 빼니까요. 8, 5, 13에서 10가지, 즉 13가지의 어떠한 물건들을 여러분들의 남편분들 내지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거 저거 이런 걸 언어를 안 쓰고 이제 정확한 이름을 안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품사의 이름과 이들의 역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에 대한 설명이 됐을까요? 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접근 방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드려야겠네요. 왜라는 질문에서 설득이 당했다면은 설득을 당하셨다면은 영상을 계속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라는 곳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아내한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빈도가 높은 것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13가지를 모두 다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딱 우리가 쓸 거 6개만 갖고 갑니다. 3품사와 3요소만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만을 하기로 합니다. 왜죠? 이 세 가지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7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 또한 나머지 30%는 요 세 요소와 세 품사와 달리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과서에서 각각 13개의 단원으로서 아이들이 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바로 즉시 배워서 사용할 만한 3품사와 3요소만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해볼 마음이 아직도 있으시다면 영상을 계속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디서로 가겠습니다. 어디서라는 건 없어요.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어디로 가든 여러분들이 노트와 펜만 가지고 있다면 내지는 머릿속에서 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괜찮습니다. 영어 하기를 위해서 이제 만약에 한 5분 정도 영어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앉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 이 문장들이 각각 어떠한 품사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요소로 쓰이는지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됩니다. 언제든 시간 내시면 되죠. 다만 한 10분을 하기 위해서 10분을 내기 위해서 고통받지 마시고요. 5분만 하자. 하루 1440분 중에 여기에 5분만 할애하자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누구와? 혼자. 너무 간단하죠.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품사와 요소의 학습의 이유에 대한 내지는 어떻게, 즉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영상은 품사와 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할 마음이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할 마음이 있으신 거니까 다음 영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